예, 근데 그 ITP 정상반 7기에 오늘 그 설명회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정상반 멘토 정상기술사입니다. 우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세 분인데. 오늘은 사실 저희의 정상반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원래 메인 목적이긴 한데, 저희 반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정리해서 특강 형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리고 5번 만에 제대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상원 교수님이 134회 문제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기필반 가서 항상 말씀을 좀 드리는 그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지식을 익히는 과정이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합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로축은 이제 지혜, 나의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필반 시작을 하고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10문제, 4문제를 다 적잖아요. 그러면 한 요쯤에 와서 이제 나는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되겠다. 요쯤에 와서 한 53, 4점 이렇게 다 쓰면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나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웬걸 심화반 가면 이제 쭉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나 언제 공부를 하지라고 하면서 요 꼴짜기 밑으로 빠지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요쯤에서 이제 나는 안 되구나라고 하고 이제 포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본 게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의 경우를 다 겪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러면 이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을 하면서 갈 건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을 요 단계에서 우리는 써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요 단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지식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내 실력이 아주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그 정도에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쌓이다가 한 방에 딱 올라오고 한 방에 딱 올라오고 좀 한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왜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게 매 순간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포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메커니즘, 그래서 요 단계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실력이 올라가서 합격을 한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앞에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냐라고 하면 저는 이 기필반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2단계예요, 2단계. 처음에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토픽 이해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토픽들을 연결을 시킬 토픽이 이해가 되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진짜 내 걸로 단단히 뭉쳐서 이제 다지는 그 작업들이 요 내재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내재화를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잘 이거를 요리해서 합격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인데 요때는 이제 저희 요렇게 해서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문제를 어떻게 배치를 하거나 이제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 여기까지가 하면 한 57점까지 와요. 잘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2단계 여기가 3점 구간인데 여기가 꽤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초기에 53점까지 올라갈 때 그 초기에 시작을 해서 그때까지 갈 때가 한번 힘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굴러가요.
굴러가다가 한 57점까지 받고 이제 내가 합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3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막판에. 그게 우리 등산할 때도 보면 막판에 막 치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요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때는 사실 처음이랑 막판에 저희가 필요해요. 중간중간에는 그냥 본인 스스로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가 이제 힘들다 하면서 포기를 많이 하실 때라서 그래서 요런 메커니즘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크게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제 기본 토픽 항상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따로 그 카페라든지 이런 데 적중률에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기본 토픽 우리 했던 거 그냥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올리는 의미가 없어서 안 올렸는데 거의 주간 모의고사 때 우리가 다뤘던 거 거의 다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 기반해서 잘만 쓰면 사실 거기서 문제에 물어보는 거 그 의도만 잘 파악해서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잘 넣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고수들이 이제 이것들을 그거 다 알아듣고 적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못 적어서 이제 점수가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이해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암기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험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이해 기반의 시험이에요. 이해 기반 시험. 왜냐하면 이거는 1교시도 그렇고 2교시도 그렇고 그 이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거를 내 마음대로 막 뿌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 시험이다. 그래서 이해 반복 이렇게 가야 돼. 암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심플하게 그렇게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왜 그러면 이해 시험이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이런 단순한 수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식을 원리를 이해를 한 사람은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구나. 그러면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암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1 더하기 2는 물어보면 이제 헤매는 그 단순한 원리 그게 우리 시험 똑같아요. 이거 사실 저희 애 교육시킬 때 초반에 더하기 빼기 잘 못할 때 이렇게 해서 이해를 못할 때는 계속 헤매다가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응용이 되는 그런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역시도 똑같다. 이해를 하고 나면 어디든지 내가 응용해서 쓸 수 있다. 근데 그거 아니면 무조건 암기하면 이거 어디다가 갖다 쓰지? 라는 그 의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해를 여기서부터 요 합격의 이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핵심은 사실 여기 지식의 이해랑 예제와 요 두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막판에 가서 원래 멘탈 관리라든지 문제 집중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막판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랑.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올라와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 오해를 하세요. 뭐냐면 후기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몇 회독했다. 그 암기를 했다. 키워드 암기했다. 나는 이것만 몇 시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다. 이런 후기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암기는 요 어디쯤에 있어요, 사실. 요 어디쯤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해가 다 끝나고 이 판이 다 그려졌어요. 그려지고 난 후에 이게 내가 바로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바로 그 키워드가 바로 떠올라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올라서 우리는 그 암기를 하고 이 두음을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기필반에서 이거를 이해가 안 됐는데 일단은 암기해서 적어야 된다라고 해서 밤새 달달달달 외워서 적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이해 기반의 시험이다라고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멘토링 할 때도 이게 암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맞나라는 긴가민가 했는데 한 6기 정도 지나고 나서 합격자를 이렇게 배출하고 보니까 이게 철저히 이해를 안 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는 어떻게 하냐? 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17회 정보관리 기술사 1교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죠. MSA. 그래서 우리 주간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길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MSA 뭐 그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용어를 바꾸어서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 주간 모의고사 때 이렇게 낸다. 그러면 요 외워서 그냥 쓰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만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내가 그냥 이해한 내가 평소에 그냥 이해한 기반으로 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약간씩 이런 식으로 바꿔 버리면 사실 이거를 뭘 적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1교시형은 사실 정의랑 키워드 팩트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배경이 뭐지? 이거는 2교시형으로 갔을 때는 그 다양한 거 물어보거든요. 중요한 건 뭐지? 그러면 다른 기술 어떤 거 넣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외우지 말고 이렇게 먼저 이런 사고를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맨 처음에 토픽이 MSA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지? 를 먼저 한번 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찾겠죠. 서브노트를 찾든 뭐 구글링을 하든 뭘 해서 찾겠죠. 찾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돼요. 아, 이게 MSE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런 거구나. 이런 배경에서 나왔구나.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왜 중요하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시험에 자주 나고 왜 중요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많이 쓰니까 뭐 나오겠죠. 화제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한번 찾아보고 나면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의 진짜 핵심 뭐지? 이거 그래서 뭘 적어야 되는 거야? 이를 그때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 단계를 좀 거치고 나서 나만의 이런 답안을 작성하는 이런 셀테를 조금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이렇게 하나를 적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요 내 정리했던 요 답안을 계속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요거를 볼 때 이런 사고 있잖아요. 내가 했던 이 사고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 답안을 보면서 나는 이 1, 2, 3, 4단계의 이 사고를 하면서 보는 거라서 얘도 같이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주간 모의고사 때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요거 그대로 적겠네. 그래서 6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만약에 6점이 나왔어. 내 학습이 제일 잘 됐구나. 아, 내 답안이 먹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5점 몇 점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디서 키워드가 빠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피드백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그러면 6점 이상 받아서 오케이 좋았어. 나는 MSA에서 이해를 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월 모의고사에 갑니다. 그러면 월 모의고사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MSA를 전환했을 때 어떤 기술이 쓰이고 이거 배경은 뭐고 뭐 이런 것들 전방위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전방위적으로 물어볼 때 이제 이 토픽은 요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답안에 내가 했던 요 생각들이 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월 모의고사 때 다양한 방안을 물어봤을 때 그거를 쓰시면 돼요, 사실. 응.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써서 이제 답안을 잘 작성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 MSA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와도 어느 정도 진짜 이해도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전에 가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MSA에 대해서 웬만하게 문제 나오면 내가 비틀어서 내도 내가 어느 정도 대응이 될 것 같아가 되는 그런 자신감이 올라오거든요. 사실 그 자신감 가지고 우리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적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그 정도 요 단계로 이렇게 해서 거쳐가지고 공부를 이런 식으로 토픽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한 개 요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 웬만하게 다 씁니다. 응. 그래서 요 정도 깊이까지는 지금은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려요. 응.
그래서 요거 없이 그냥 우리는 다 생략이고 얘 문제 줬어. 이렇게 적는 거래. 그리고 나서 이거 달달달 외워. 근데 이상하게 나왔어. 그냥 못 적고 그냥 점수 그런 이제 악순환에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중간에 생략된 게 요런 게인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보면 암기에서 합격했다라는 그 단어만 봤을 때는 사실 그 중간에 이 단계들이 다 생략된 거죠. 다 생략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저렇게 반복만 하면 합격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조금 우리는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기술사 시험을 보고 나서 기술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보는 기술사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 이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배경들 있잖아요. 이런 배경들 기반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솔루션을 어떻게 기술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이해도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대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ROI가 안 걸린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좀 생각해 볼게. 요런 장인들이라든지 조금 우리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게 그 기본이에요, 사실. 기본이 한 70% 이상을 시간을 쏟아요. 기본 반복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학원에서 대부분 말하는 게 6개월 단기적으로 암기해서 그냥 합격을 했다. 이것만 바라보고 오기 때문에 사실 이 중간에 그렇게 비효율적이거나 뭐 ROI가 안 나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본을 계속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조금 하시라는 이유가 57점에서 60점 가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그게 힘을 받아요. 뭐냐면 그냥 암기해서 키워드를 적는다라고 하면 57점까지 그냥 올라와요. 진짜 열심히만 그냥 반복적으로 열심히만 하고 그냥 암기하면 올라와요. 주간 모의고사도 계속 비슷한 거 내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요때에서 요때는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배경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의 깊이가 있고 이 차이거든요, 사실. 그래야지 차별화가 나오고 문제를 비틀어내도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적는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는 여기서 엄청 애매해요. 그래서 초반에 기본기 다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요런 과정들이 요런 내 사람인지라 나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계속. 그래서 힘들어서 하기 싫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어렵다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마지막에 요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이 반복으로 해서 이제 실력을 요 단계에서 실력을 올리는 요 단계거든요, 사실. 뭐냐면 맨 처음에 주간 모의고사나 월간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 나왔는지 쭉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보고 한번 훑어보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구나. 나는 요 부분부터 요게 핵심이구나를 먼저 인지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고 그러면 나는 요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지. 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스스로가 좀 분석해서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알겠어 이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4단계 이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그거 기반으로 해서 토픽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제 답안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산출물을 만들었는데 뭐 엑셀을 만들든 원노트를 만들든 뭐 손으로 쓰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무언가의 산출물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남이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공부한 거지 내가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논리대로 만드는 거라서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도 정의가 이해가 안 될 때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정의, 내 나름대로의 산출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서브노트 이렇게 만들고 따로 툴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물론. 홍보하고 좋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 공부예요, 저희 공부. 저희 공부고 이 결국은 이게 만든 사람이 자기한테 제일 와닿는 그거를 가지고 내 그거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기만의 산출물을 적던지 뭐 엑셀로 정리를 하든지 제일 나한테 와닿는 걸로 정리를 하시라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오늘 한 거, 이번 주에 한 거를 적용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그게 주간 모의고사예요. 월 모의고사고.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하고 그러면 내가 모르는 데에서 나왔는데 잘 못 적었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했는데 못 적었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내 공부 잘못한 거죠. 그거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주간 모의고사에서 계속 확인을 한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한다. 그 대신 요게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 한 개 한 개, 토픽 한 개 한 개의 반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반복 사이클을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요 사이클이 초반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쌓이면 이게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점수가.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초반에 힘들더라도 그거를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떤 지식을 내가 생판 모르는 지식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물리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지겨운 구간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못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사이클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요렇게 올라가면 이게 그래서 요렇게 쭉 올라가면 산출물이 하루에 한 개씩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한 달이면 30개예요. 그리고 뭐 정리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쌓이면 이제 그거 반복하고 30개 반복하고 그러면 그 30개 반복한 거를 시험에 나왔어. 그거 6점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공부한 거를 잘 쓰는 거를 집중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산출물이 점점점 쌓이면서 내가 요 정도 공부했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토픽량도 늘어나요. 그냥 처음에 500개 갖다 주고 700개 갖다 주고 이거를 다 그냥 요것만 공부해가 아니라 하나씩 쌓아가면서 내가 내 양이 요 정도 되구나를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보고 학교 갈 때 몇 개 가져갔냐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대략 저희가 계산하는 게 뭐냐면 한 도메인당 한 적어도 한 뭐 핵심적인 거, 진짜 핵심적인 거 한 2, 30개만 가져갔다라고 해도 그것만 해도 300개에서 500개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숫자에 매몰되시면 안 된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늘려가시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 양을 늘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다 했을 때 한 1000개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안 세봤는데 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토픽의 이해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인지의 파악이라든지 산출물을 어떻게 만드냐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문제 인지 파악은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우리 기출문제 그 돌리는 그거 있잖아요. 검색하는 거. 그거를 많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모의고사, 정상반 이전에 주간 모의고사, 기수 주간 모의고사 쭉 보면 각 도메인별로 진짜 진짜 똑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똑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만약에 7기가 시작을 한다? 그럼 거기서 또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 내가 잘 아까 전에 그 이론대로 공부를 했다가 나오면 딱 적어서 6점 딱 받는지 확인한다. 그게 다예요, 사실. 응. 그래서 힌트 첫 번째, 주간 모의고사, 월 모의고사의 문제를 잘 분석을 한다. 요게 첫 번째예요, 사실. 응. 그래서 무조건 서브노트 처음부터 1부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거 먼저 보고요. 거기서 이제 내 스스로가 문제가 요런 것들이 많이 나오구나를 먼저 소팅을 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어. 그리고 두 번째, 정상반 마인드맵 5기 강의를 저희가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제가 마인드맵 강의를 쭉 하면서 요 부분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한 게 있어요. 거기가 주간 모의고사 때 많이 나오고 월 모의고사 때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기출에서도 거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나올 것 같은 거부터 처음부터 보시지 마시고 핵심적인 것뿐이 거기다 먼저 인지를 하시고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부분 그 부분부터 공부하실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런 게 있겠죠. 핵심이라고 해도 내가 와닿는 부분이 있고 안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와닿는 것부터 하세요. 땡기는 거. 그리고 안 와닿는 건 사실 계속 봐도 잘 몰라요. 그게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친숙한 거 그런 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마인드맵 강의는 아마 저희가 이 라운드 2 정도 갔을 때 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버전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실 때는 5기 때 했던 거 올려드리는 거 그거 먼저 조금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항상 요 분석 요런 게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정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나만의 산출물을 꼭 만들어라, 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사님도 있어요. 합격하실 때 가지고 계신 그 단권합작이 있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자료보다도 나한테 제일 와닿고 친숙한 자료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엑셀에 서브노트에 쭉 있는 거 그냥 뭐 정의 키워드 정의 키워드 정의 키워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엑셀에 정리해서 이게 내 자료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를 보고 좀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적을 거야를 정리를 하셔야 되지.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이 프로세스를 한번 거치고 이게 왜 그런지 거치고 정리를 하셔야지. 그냥 있는 거 갖다 복붙하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리고 나중에 정리한 거 다시 보잖아요. 기억 한 개도 안 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몇 개를 실패를 했거든요. 저도 뭐 시행착오 엄청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맞았던 거는 저는 손으로 쓰는 게 제일 맞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거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식이 조금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쓰시고요. 아니면 내 방식이 또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쓰시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쌓이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도메인별로 이만큼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소했죠. 다시. 여기서 진짜 또 핵심적인 토픽만 가지고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것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요거 계속 반복하고 요거 정리하기 전까지는 한 53, 4점에서 헤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다가 여기 다시 이제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하고 하면서 한 55에서 57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 지식도 다 또 업그레이드 돼요. 그리고 요 정리하면서 내가 3달러는 얘는 요 정도 적었는데 또 뭘 적지? 뭐 이런 것도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처음에 핵심은 여기에서 핵심은 절대 완벽하게 나올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 개씩만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도메인별로 10개, 20개 있으면 그걸로 오케이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업데이트를 해야지 처음부터 이 도메인에 토픽이 한 100 몇 개 되는데 그거를 100 몇 개를 다 정리한다?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처음에 땡기는 거, 핵심적인 것 중에서 제일 땡기는 것부터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거 정리했으면 그거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됐어. 라고 하면 이제 또 이제 새로 하나 또 핵심적인 거 또 끌고 와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반에는 힘든데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쑥쑥쑥쑥 땡겨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요 단계에서는 그래서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지막에는 얘네가 토픽이 다 하나씩은 나열이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A3 용지 29개짜리로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손으로 그리면서 제가 논리 맞춰가면서 이렇게 그렸던 거거든요. 응. 그래서 요 마인드맵 최근에 합격한 이재득 기술사도 저희 6기 시작하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인드맵 다 알아서 한 번씩 그리고 시작 들어갈 거다고 하면서 사전에 그거를 다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일 제대로 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이재득 기획사. 네, 그분이 마지막에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이제 내가 올 만큼 왔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큰 그림 한번 보겠다라고 할 때 이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지. 초반에는 절대 안 그려집니다. 예, 그리고 싶어도 안 그려져요. 그리고 그린다고 해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연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연결해야 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마인드맵 저희 제공하는 걸로 기반으로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내 나름대로의 논리가 섰을 때 그때 마인드맵 한번 쭉 그려집니다.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산출물은 이렇게 변화하실 겁니다. 요렇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요 사이클로 가요. 여기에서 추가되는 건 뭐냐면 이제 암기 노트 막 이런 거 있는데 저는 마인드맵에 여기다가 그냥 키워드 다 박았거든요. 그냥 요거만 봤는데 암기 노트 따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더 추가될 거다 하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요까지 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반복론대로 따라오면 요 정도 오고 여기까지 오면 한 57점 됩니다. 예. 57점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초반에 막 힘들기는 한데 어느 정도 속도 붙잖아요. 그리고 내가 토픽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별로 이때는 멘탈이 별로 안 무너져요. 초반에 좀 힘든데 왜냐하면 내가 계속 알아가면서 좀 되는 것 같거든. 이제 점수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속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57점부터는 이제 여기선 벽을 한번 맛보실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했나 잘 올라갔는데 이게 안 올라간 애가 생길 거예요. 요때부터 멘탈이 사실 점점 이제 슬럼프인 것 같고 멘탈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거든요. 예, 요때부터는 사실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공부 요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멘탈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그 말씀 많이 드리는 답안의 품질을 엄청 올리려고 말씀드려요. 글씨 바꿔보시죠. 아니면 키워드 이걸로 바꿔보시죠. 아니면 이제 그림이라도 좀 제대로 그리세요. 여기 키워드 넣으세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가면서 합격권에 가면 갈수록 점점 디테일해져요. 뭐냐면 이거 하나 글씨 요거 여기에 한두 자로도 이 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도 막판에 가면 지겨우니까 요거 좀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가이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합격에 갈 때 문제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사실 답안을 잘 적고 못 적고는 떠나서 그런 것들 디테일한 거나 어떤 차별화를 좀 줄 건지에 대한 멘토링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멘토링보다는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공부 방향은 제대로 되는지 그 멘토링이 더 커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금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멘탈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 제가 유튜브 계속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요거 아까 요거 돌릴 때도 사실 요 계단 올라올 때도 쉽지는 않거든요. 멘탈이 많이 깨지실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여기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중간에 사람인지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 다 겪어보니까 진짜 요 때도 힘들었고, 더 앞에 이제 마지막에 더 힘들다. 라는 거를 저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57점에서 59점, 60점 주간 모의고사 요때 계속 돌 때는 와, 이 시험 진짜 합격할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까지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고요. 그러면 내 스스로 멘탈을 어떻게 잡는지가 그때 사실 57점, 59점 실전에서 그렇게 받고 야, 나 안 되구나 포기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유튜브에 이거 올리기는 했는데 뭐냐면 이게 초기에 내가 이거를 왜 따야 되는지의 명분이 확실히 들면 이게 끝까지 밀고 가요. 밀고 가는데 그거 없으면 이런 공격들이 많이 오거든요. 뭐냐면 같이 사는 집에 있는 분들이 계속 너 이 시험 언제까지 공부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애는 놀아달라 뭐 이런 공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또 야근한다고 회식한다고 그러지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버텨내기 위한 하나가 내 내면에 있는 그 명확한 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였냐면 저는 육아휴직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이게 뭐 시장에 나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뭐라도 있어야겠다. 어. 그래서 뭐 어떤 라이센스라든지 내가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거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와서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멘탈 잡는 방법은 뭐냐면 하루하루 꾸준히 뭔가를 해야 돼요. 산출물을 내야 돼요. 이게 왜냐면 하, 계속 한 일주일, 이주일 계속 산출물해서 막 뭔가 만들어서 내가 공부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했다라고 해서 중간에 한 3, 4일을 놀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다시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다시 이만큼 따고 올리려고 하면 또 거기에 심리적인 좀 저항선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루에 셀테 하나라도 하자. 토픽 하나라도 공부하자. 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하루에 1시간이라도 공부하자. 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 지속성이 끊어지게 되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심리적인 허들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왜 하지? 이부터 해서 멘탈이 계속 무너져요.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꾸준히 내 산출물을 어떻게든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만들어내는 게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내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때 제가 공부할 때 제 멘토가 2교시형 문제로 아침에 맨날 새벽에 하나씩 올려줬어요. 셀트하라고.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 저 혼자 그냥 합격할 때까지 계속 합격 시험 보러 할 한 3일 전까지 했어요. 그 하루에 한 개씩 계속. 그게 왜 했냐고 하면 저도 그때 보면 이거 안 하면 뭔가 뭐 찝찝하고 뭔가 공부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나면 공부 진짜 안 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씩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학교까지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 셀트를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내 할당량의 공부는 매일 해주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꾸준히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해야지 내 멘탈이 그렇게 잡혀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멘탈이 잘 잡히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 단계에서 저희랑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합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메커니즘이라든지 사실 심플해요. 저거 반복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방법은 가르쳐 드렸어요. 이거 계속 이제 멘탈을 놓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있죠. 우리 심화반에 와서 멘토에 대해서 기대를 잘못 하시고 계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모든 거를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식이 나한테 입혀줘.
그리고 내가 점수를 올라가게 해줘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의 역할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시험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공부를 하시되 무너지지 않고 빠른 길로 가되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드리고 방향이 잘못됐을 때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지식적인 부분도 물론 말씀을 좀 드리겠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저희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답안을 계속 보면서 이때 이 정도까지 실력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확인을 계속 해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무너지거나 할 때 이제 멘탈을 올려서 이제 동기부여 드리고 이게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거 써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너가 나한테 입력을 해줘. 뭐 내가 올라가게 해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되 2인 삼각처럼 저희는 그 옆에서 보조적으로 밀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저희가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부터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오시면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행위들 아까 전에 그 메커니즘대로 반복을 계속 하시되 그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시면 서로가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렇게 조금 먼저 인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사실 와라락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합격자들이. 그래서 서로 안 보여주고 이게 서로 오히려 나만 고립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에서는 최대한 답안도 공유하고 어떻게 적는지도 좀 같이 얘기하고 이런 식의 좀 그런 게 있어야지 한 방에 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회차 못 나가도 다음 회차 누군가는 또 그렇게 끌어주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실력에 있으신 분들은 한 회차의 차이예요. 한두 회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나가기는 합니다. 꾸준히. 요 사이클만 계속 잘 돌면.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메커니즘이고요. 그래서 정상반 칠기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일단 다 빼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기 때 제가 조금 문제 분석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쭉 뽑았거든요. 그거 아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웹하드에 올라와 있을 건데 그거 보시면 대충 감 오십니다. 예,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없으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어떻게 가냐면 그거랑 마인드맵이랑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보고 거기서 그러면 실제로 이 배경은 뭐고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에 어디에 찾아가지고 요게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픽은 아마 다 두 라운드 돌아가면 다 돌아기는 할 건데 첫 번째 라운드에는 진짜 핵심적인 기본 토픽 위주로 조금 그렇게 조금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응. 그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2라운드 가서는 그 토픽의 확장 그거 복습하면서 또 확장해서 얘기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번 7기 때는 좀 이해도 많이 높이는 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말씀드렸지만 8기 때 가면 시험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그냥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해하라고 말씀드려 좀 미안해요. 사실 이 암기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암기를 많이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이거 기반으로 조금 많이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만 하시면 1월 달에는 거의 한 57에서 한번 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월 달이나 이제 7월 달쯤에는 제 예상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때는 이제 합격 얘기를 점점 드릴 거예요. 제 입에서. 근데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실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매주 주간 모의고사가 내 실력입니다. 월 모의고사도 내 실력이 아니고 기출도 내 실력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출도 어차피 어느 정도의 실력 가늠은 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간 모의고사가 철저히 내 실력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저희 6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 주간 모의고사 점수가 그대로 실전에서 나오신 분들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 점수가 내 점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내 실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쯤에는 한 그 정도 돌면 한 56, 7은 나옵니다. 예,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3점 올리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후반에는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내가 적어도 합격권까지는 올려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기본부터 조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고 그래서 요 뒤에는 기본적인 건데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기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철저히 기본 베이스. 어.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절대 합격하지 못한다. 라는 거고, 아무리 신토픽 한두 문제 적는다고 해서, 그거 잘 적는다고 해서 합격은 절대 하지 못한다가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본 베이스로 가고요. 그 기본이 단단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이 돼요. 아무리 모르는 신토픽이 나와도, 내가 아는 비슷한 기본 토픽이랑 요 비슷한데, 이거 적어서 대응하시면 돼요. 근데 신토픽 하나만 딱 제대로 했다? 근데 기본 토픽이 비슷한 게 나왔다? 얘 인지를 못해요. 이거를 적어야 된다 자체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실력 올려서 합격한다. 심플합니다. 예,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딱 저희는 뭐 500개, 1000개를 보셔야 됩니다. 뭐 암기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려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 레벨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그렇게 간다. 그리고 대부분 기술사님들도 다 이렇게 다 거쳤어요. 진짜 다 거쳤어요. 예,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합격하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2차 가면 토픽 물어보고 토픽 물어보고 이거를 또 이 논리를 말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못해요. 이 이해도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사님들은 다 그렇게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사이클을 돌릴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아마 제가 되면 이제 매주가 아니라 매일 그 신문은 올려드려요. 뭐냐면 그 전자신문에 나오는 것들 중 우리 토픽이랑 비슷한 것들 줄쳐서 이거 보세요라고 올려드리거든요. 매일 올려드립니다. 매일. 그리고 그거 정리해서 이번에는 조금 양이 한 세 달, 네 달 되면 양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달 한 달 좀 정리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막판에 가면 이제 이기루사님이 논문은 따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라는 것들이 잘 적중이 돼요, 사실. 그런 거 한두 문제만 사실 적중만 돼도 엄청 편하거든요. 어, 그래서 실전 갔을 때는 요긴하게 써 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많이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많이 보면 그 배경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쓸 말이 많아져. 그리고 신문에 있는 용어 같은 것들 제가 가지고 와서 쓰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요거는 제가 했던 것들인데 요렇게 뭐 제공을 해드릴 거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숙제는 많잖아요. 셀테 일주일에 4개? 그리고 목차잡기 4개? 하루에 한 개만 잘 해보자. 목요일까지.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응. 진짜 하루에 한 개라도 제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내드리는 건 뭐냐면 꾸준히 그 루틴을 챙기셨으면 해서 그렇게 내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이렇게 저희 다 이 피드백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사실, 되세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서
그렇게 아까 그 사이클대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숙제는 드리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저희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있기는 한데 19주 한 1월 18일 정도에는 아마 시험을 본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에 요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중간에 연합으로 한번 볼 겁니다. 시험을. 강북, 정상반, BP반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별을 해볼 거고, 그렇게 모이면 한 100명 가까이 돼요. 9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서의 내 등수는 또 어떤지 또 보시고요. 그렇게 조금 계속 매주 나의 실력은 어디쯤인가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번 주에 공부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정말 오기가 싫어요. 진짜 오기 싫거든요. 근데 그 나름대로도 오셔서 시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런 환경이랑 상태에서 공부 안 한 상태에 왔는데 내가 시험을 봤어. 근데 웬걸 오늘은 좀 잘 적히네? 라는 날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못 적었는데 또 점수가 잘 나왔는데 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상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게 실전에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지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은 매번 한다. 내 컨디션도 확인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의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 되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이제 매주 나와서 저는 이랬어요. 아침에 이제 저는 어떻게 갔냐면 매 심화반 어떻게 갔냐면 저 일산 살거든요. 심화반 강남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5시 반에 집에 나와요.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15분 걸어가요. 그러면 5시 한 45분쯤 되면 이제 저기 지하철 타거든요. 첫 차를 거의 첫 차예요. 그러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강남에 이제 강남 선릉역까지 가면 한 8시 가까이 돼요. 7시 50분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주간 모의고사에 나올 것들, 아까 전에 그 정리했던 것들 엄청 봐요. 그냥 계속 봐요. 이건 나올 것 같다 하면서 제 혼자 막 시뮬레이션 하면서 막 이거 나오면 이거 무조건 적어야지 막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서 진짜 그 몇 문제 나와요. 그러면 그거 잘 적어서 이제 점수 잘 따면 좋은 거고 아니면 오늘 망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가는 거고 이게 공부 안 하는 날은 또 안 하는 날대로 가요. 가서 그 또 지하철 안에서 그나마 공부 안 했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그 1시간 반 동안 엄청 봐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는 어떤 루틴을 만들었냐면 8시 이전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이제 실전 가서도 9시에 시험을 볼 건데 그러면 이 1시간 정도 남은 시간은 어떻게 쓸 거지?를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지금 나올 거를 먼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답안을 한번 쓰고 뭐 이런 루틴을 제 나름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45분 정도 되면 이제 원래 시험 보잖아요.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뭐를 할지에 대한 제 루틴을 좀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격하러 갈 때도 시험 보러 갈 때도 그 루틴대로 했어요. 음. 그리고 그때 저 서울 공고에서 봤거든요. 거기가 일산 제가 사는 데서부터 딱 가면 한 1시간 반 이렇게 딱 걸리더라고요. 서울 공고. 그래서 그게 딱 도착하니까 한 7시 5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루틴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가서 시험 보고 합격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성적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 변수들에 많이 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간 모의고사 때 이런 때 그래서 한 16주, 18주 뭐 이런 때 계속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